확률의 뜻인데요. 자, 확률을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해서 사실 두 개가 더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통계적 확률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하학적 확률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 뒤에 정리할 텐데, 자, 일단 수학적 확률은 뭐냐? 지금처럼 우리는 결국, 자, 표본 공간상의 원소의 개수를 SNS, 결국 뭐죠? 전체.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의 원소죠.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거를 해당. 그래서 확률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죠? 이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이러할 수 있는 경우의 비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전체분의 해당인데요. 자, 그런데 수학적 확률은 여기서 뭐죠? 경우의 수를 따져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그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개 문제를 풀면 확률에서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도 나와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수학적 확률이죠. 왜? 우리가 앞에서 순열 조합을 배우면서 뭘 했죠? 경우의 수를 따진 연습을 했었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은, 자, 임의의 사건에 대해서 0부터 1까지죠. 자, 확률은 지금 보시면 밑에부터 볼까요? 전체 사건의 확률은 1이죠. 왜? 우리가 어떤 일이 100% 됐다. 그래서 100%가 끝이죠. 그러니까 100%가 1이니까. 공사건은 뭐죠? 보니까 0%죠. 그러니까 얼마죠? 0이 되죠. 그래서 어떤 확률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확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확률의 뜻은,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자, 똥을 칠까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두 번 중에 한 번이 꼭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두 번 중에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호로 표시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왔네요. 프로버빌리티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가능성이라는 얘기죠. 확률이, 그래서 우리는 확률이란 말이 나올 때 항상 P를 붙여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면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뭐다 같다고 할 때 이 근원 사건의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 이게 뭘까요? 자, 뒤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 우리는 어떤 하나의 근원 사건은 모두 같다고 생각해요. 시행에서. 만약에 주사위를 한번 던졌다면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은 6가지죠. 그럼 첫 번째 주사위도 6가지고 두 번째 주사위도 전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6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게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보는데 수학적 확률은 자, 한 장 넘겨보실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분의 일어날 경우. 쉽게 말하면 뭐다? 전체분의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수학적 확률은 경우의 수를 따져서 문제를 푼다는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가 주사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전체의 경우죠. 그 중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2, 4, 6인 경우네요. 그럼 우리는 전체가 6가지고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 해당 사건이 3가지니까 우리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A라는 사건 뭐죠? 짝수의 눈이 나올 수학적 확률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학의 기본 성질은 지금 보신 것처럼 전체분에 해당이죠. 그래서 수학은 항상 전체 확률은 0부터 1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100% 완벽하게 될 때 해당 사건이 전체 사건이 되면 분모랑 분자가 같으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건이 공집합이면 뭐가 돼요? 분자가 0이 되죠.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값이 0이 되죠. 그래서 확률은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된다? 임의 사건에서 0부터 1까지 일어나고 1은 100%, 그 다음에 공집합은 빵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근원 사건의 기대 정도는 같아야 한다라고 하죠. 자, 근원 사건의 기대 정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죠. 각 근원 사건의 가능성을 봤을 때 순열 조합 이면차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처럼 한 개공을 쭉 써 있죠. 자, 그러면 확률에서는 오른쪽에서부터 흰공, 검은색 공 들어있다고 할 때 꺼낼 때 확률은 어떻게 하냐? 전체 경우는 몇 개인가 했더니 3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전체죠. 그래서 해당 확률 문제를 풀 때는 말로 먼저 이해를 합니다. 전체는 뭐냐?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1개를 뽑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그 1개의 공이 모일 경우 흰공일 경우일 때는 검은 공이 하나고 흰공이 2개니까 2개의 흰공 중에 하나를
뽑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체분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가 됩니다. 자, 아래쪽에 우리가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그냥 눈으로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문제 속에서 요구하는 건 지금처럼 어떤 구체적인 이론적인 바탕도 필요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시고 그렇더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일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좀 필기가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신 것처럼 항상 이걸 이렇게 쓸게요. 언어적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주어져 있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어떻게 한다? 언어적으로 이해한다. 뭔 말이죠? 말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통계적 확률이죠. 통계적 확률하고 얘기했는데 통계적 확률은 뭐냐? 지금처럼 표가 주어져요, 보통.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나타내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여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Rn이라고 한다면 n이 한없이 크게 하면 상대적으로 n분의 Rn이죠. 왜? 전체분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게 뭐에 가까워진다? P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주사위를 던져 1의 논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6분의 1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주사위 던지면 6번 중에 한 번이 꼭 1이 나옵니까? 꼭 그렇진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통계상은 정확히 6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 6번을 가정했을 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횟수를 늘리고 자, 밑에 보신 것처럼 뭐죠? 계속 늘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행을 어디까지? 무한히 한 100번, 1000번, 10,000번, 1억 번 정도 하면 아마 6억 번 중에 1억 번 가까이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시행을 많이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확률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더 나올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통계적 확률은 일단 첫 번째는요. 표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무한시행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시행을 통해서 자 전체 n번 중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Rn이라고 했다면 이거를 단순히 몇 번 해보는 게 아니라 n이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극한을 취했을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본질적인 확률이 나온 거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기하학적 확률은 아주 간단해요. 기하학적인 요소 뭐가 있죠? 첫 번째 길이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넓이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피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셀 수가 없죠. 어떤 범위 내에서 몇 개가 있는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때는 그 범위의 면적을 구할 수 있거나 그 범위의 어떤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하학적인 걸 통해서 우리는 확률을 구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아주 간단해요. 자, 여기에 하나 정리되어 있네요. 자, 쭉 써 있는데 A, B는 일단 뭐가 되냐면 전체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C, D는 뭐가 되냐면 해당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항상 뭐분의 전체분에 해당이 돼요. 자, 관역을 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전체 관역의 넓이가 있죠. 10점을 받는 넓이가 있죠. 그래서 전체 넓이를 80이라고 하고 10점을 받는 이 넓이를 5라고 하면 결국 확률은 16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 밑에 서 있는 것처럼 길이, 넓이, 시간 등 경우의 수가 무한한 경우일 땐 수로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떡한다? 그럴 때는 기하학적 확률을 개념을 도입한다. 결국은 일정한 공간상에 있는 일정한 시간상에 있는 그 전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해당한 넓이, 기하학적인 값이나 시간을 통해서 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은 지금처럼 뭐가 된다? 영역의 전체분에 해당.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전체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이 그래서 세 가지 확률 배웠는데 기하학적 확률은 특히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 길이, 그다음에 넓이, 그다음에 부피와 관련된 확률을 구할 땐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을 구하고 이런 걸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하학적 확률을 구할 때는 말로만 보지 마시고 그림이 보통 주어지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리고선 확률을 구하셔도 됩니다.